안동시가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조성됐습니다. 유소년 국제경기와 친선 경기 등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축구 명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여수시의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 질풍이 개관했습니다. 독서 공간 제공뿐 아니라 진로 지도 등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농촌교육농장 심사에서 횡성군에 위치한 교육농장 4곳 모두가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부천시가 마을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오정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마을이 한층 쾌적해졌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국내 최초의 만화 단행본을 관람할 수 있는 만화 문화재 되다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0년 전 갑오년에는 근대화를 맞이하기 위한 큰 변화와 혁신이 있었던 해였죠. 바로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갑오에서 갑은 한자 나무 목자를 상징하고 오는 불화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니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TV도 한 해 동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상도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직접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와 친환경 농업 확대, 지역 특화작물 육성 및 축산시설 현대화 등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 지역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유통업체인 리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가는 판매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유통업체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어 상생의 기틀을 다지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19일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인 포항시 연합회 그리고 지역 유통업체인 리플러스와 포항 친환경 인증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인 포항시 연합회 소속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리플러스 매장에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업체는 물류 비용을 줄여 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지역의 유통업체와 농업인 그리고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에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3면과 풋살장 1면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 축구 동호인들의 친선 경기 등 크고 작은 경기들이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축구 명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최연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축구 18세 이하 스토브리그는 일본의 오사카, 오츠고교, 태교대 부속고팀과 포항 스틸러스, 대전 시티즌 18세 이하 팀 등 250여 명이 어울려 훈련과 경기를 병행하는 리그입니다.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확인하는 대회이기도 하고요.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시즌 동안 지쳤던 정신과 육체를 재충전함으로써 새 시즌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맞이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계 훈련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일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에 좋은 구장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국제팀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국제팀들이랑 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한국에서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러서 하는 거 좋은 경험 되고 그런 것 같고 운동장도 깨끗하고 선수들도 잘 안 다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 잔디도 푹신하고 좋은 경기장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덕축구장은 양덕 스포츠타운의 일부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월부터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인조 잔디축구장 3면과 풋살 축구장 1면을 건립했는데요. 국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계 훈련의 최적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축구장에는 밤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125면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들어서 선수들뿐 아니라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은 지난 11월 16일 준공되었으며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3개 구장이 연속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양덕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에는 스포츠와 관련한 경사가 우리 시에 참 많았는데요. 포항 스틸러스가 프로축구 사상 첫 더블 우승의 위협을 달성한 데 이어서 포항 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양덕 축구장을 비롯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인 만인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14년에도 스포츠 명품 도시 포항의 위상이 쭉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라남도는 일조량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여수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전남의 연평균 기온은 13.2도로 전국 평균보다 0.4도가 높았으며 전남 지역 안에서는 여수가 15도로 가장 높았고 완도와 고흥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LG화학이 지역 환원 차원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기증했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은 최근 LG화학의 지원을 받아 아동 청소년 전용 작은 도서관인 책방 질풍을 학동 청소년 수련관 안에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책방 질풍은 85제곱미터 규모의 현재 3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한 것과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올해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62개 시군 가운데 기관 표창과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시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 운행과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교통정책 추진과 대중교통시설, 서비스, 행정지원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하절기에 이어 동절기에도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횡성군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웠습니다. 관공서는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민간 사업장은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방기를 켜둔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번 에너지 절약 대책은 동계 전력 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해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준수와 피크 시간대의 전광판 등 시설 소등에 나설 예정이며 민간부문은 실내온도 20도 이하 준수 등 자율 절전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동절기 동안 민간업장은 난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모두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내복 입기, 전열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농촌교육 1번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농촌교육농장 심사에서 횡성군에 위치한 교육농장 4곳 모두가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 제도는 농장 단위의 표준화된 농업 농촌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뢰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장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올해 전국 370여 개 농촌교육농장 가운데 48곳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011년부터 에덴의 꿀벌학교, 채림효원, 글로리아 허브농원, 꿈꾸는 풍뎅이 등 4곳의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해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횡성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농촌교육농장이 모두 품질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횡성군은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농민들, FTA 농업 개방 때문에 씨름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횡성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경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인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2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특강에는 교육을 희망하는 약 180여 명의 농가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농촌진흥청 나영은 박사가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및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가 미래 농업 농촌의 도전과 대응, 영주 미소머금고 박찬설 대표는 6차 산업 우수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농축산 정책의 방향 안내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횡성군은 농업인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도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부천시 오정동이 오정희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은 한층 쾌적해졌고 지역 주민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오정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것으로 소외된 오정동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 지역 공동체 사업입니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에는 마을 활성화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마을 카페, 마을 공동 주방, 누구나 고민을 나누는 뭐든지 상담소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도 달라졌습니다. 오정시장과 오정종합시장 바닥에는 아스팔트가 시공됐고 지저분했던 건물 외벽엔 벽화가, 시장 입구엔 근사한 상징문이 설치돼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쾌적하고 밝아졌습니다. 또 동네 곳곳에는 마을의 역사와 위치, 길 등을 소개하는 지도도 설치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마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정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장상인회,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등 지역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모 응모에서 사업 추진까지 직접 참여했으며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계속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화성시에 들어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최근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매송면 숲곡 1리를 방문하고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 10곳과 공동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최종 후보지로 화성시 매송면 숲곡 1리 산 12의 3번지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83필지 52만여 제곱미터로 특히 이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39번 국도, 313번 지방도 등이 인접해 있어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천에서의 거리는 42km, 이동 시간은 약 47분가량 걸립니다. 한편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현장 설명회가 최근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10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매송면 숲곡 1, 2 일대를 둘러봤으며 특히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현실적인 수준의 국도비 지원과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최종 후보지의 신속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안산, 안양, 평택, 시흥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시설은 화장로 10기와 장례식장,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용환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 등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등록 문화재 3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준비한 만화 문화재 되다라는 기획전인데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만화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화박물관의 만화 문화재 되다 기획전이 오는 3월 2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만화 최초의 단행본인 김용환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해 최초의 만화 베스트셀러 김종래의 엄마 찾아 산만리, 우리나라 최장수 시사 만화인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 등 3편의 만화로 꾸며집니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조형물로 제작한 오토마타 전시와 토끼와 원숭이를 새롭게 각색한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등 재미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이제 만화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만화의 근현대사적 문화 가치를 알리고 우리 만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스키나 보드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얼음 썰매장은 어떨까요? 부천시에는 겨울이 오면 시내 곳곳에 얼음 썰매장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큰 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놀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최고의 놀이터, 얼음 썰매장으로 가보시죠. 펄럭이는 만국기 아래 반짝이는 은빛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모자와 장갑, 두터운 외투로 단단히 채비를 마친 아이들. 하나둘 얼음 위로 발을 디디고 썰매에 앉아 힘차게 얼음을 지치자 순식간에 저만치 나아갑니다. 어느새 빙판을 가득 메운 은빛 레이스. 엄마가 끌어주는 썰매에 마냥 신이 난 꼬마에서 얼음을 지치며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 아직은 썰매가 힘에 부치는 초보 썰매꾼까지 모두들 얼음 썰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오정동에 위치한 추억의 논 썰매장. 6천여 제곱미터 너른 논이 차가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겨울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코끝은 빨개지고 두 볼은 얼얼하지만 아이들의 썰매 타기는 멈출 줄 모르고 신나게 얼음을 지치는 사이 추위는 저 멀리 물러납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계속 썰매 타니까 재밌고 등에 땀이 나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처음이어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더 오고 싶어요.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동심으로 돌아가 힘차게 얼음 위를 달리고 신나는 썰매 나들이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렸을 때 탄 얼음 썰매를 아이하고 같이 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시는 올해 오정동 논썰매장을 비롯해 고강 일동과 중앙공원 연못, 또 무릉도원 수목원 영농체험장 등 4곳에 얼음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썰매장은 2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은빛 세상을 달리는 얼음 썰매. 신나는 얼음 썰매가 있어 올겨울이 더욱 즐겁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들이 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22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1월 1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열립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눈 나라의 꿈이라는 부제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프랑스의 개선문 등 세계 유명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 20m, 세로 8m 크기의 초대형 마을 조각 등 다양한 눈 조각이 전시됩니다. 축제장에는 얼음 썰매와 스노우 봅슬레이, 팽이치기 등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몸 마라톤 대회와 눈꽃 가요제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음동굴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얼음동산을 조성하고 2월 16일까지 운영합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얼음동산은 1998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이래 13년째 매년 겨울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얼음동굴의 규모를 크게 조성해서 얼음동굴의 신비감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얼음 피라미드와 얼음 미끄럼틀 같이 얼음을 이용한 이색적인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입장객을 위해서 얼음 조형물에 투광등과 형형색색의 조명기기를 설치했는데요. 비슬산 자연휴양림만의 색다른 겨울밤 풍경을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죠.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원래 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이 있고, 가래떡의 흰색은 작년에 나쁜 기운을 씻는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또 가래떡을 썰어 놓은 모양은 마치 엽전 같아서 부자가 되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궁중에서는 한여름 복날의 별미로 떡국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